예, 예. 예, 예. 여기 사는 그래서 앞에 나머지 테이블을 여기 일자로 그나마 후보님 양쪽에 하고 제가 가운데 진행하는. 원래 점심 안 먹는데 오늘 건강검진이 해가지고 아침 안 먹는 거랑 점심 나 무시해. 몸 괜찮아요? 와도 됩니까? 자, 이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 쓰세요? 네, 제가 잠깐 자리 앉아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주권시대 경남도당위원장 후보 초청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태극기가 준비되지 않은 점 양해 바라고 마음속에 태극기를 향해서 의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격리라고 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먼저 가신 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념 시작. 모두 제자리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사회를 맡게 된 서구 경남
경남개혁 민주개혁협의회의 김태린 문화예술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가 왔다 갔다 하는 장마로 인해서 날이 축축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이 자리인데도 멀리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이 열정으로 이 자리가 귀하게 마련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흔쾌히 생각해 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당원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경남도당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당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적이 있는 전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언제쯤 있었는지 저는 좀 잘... 네? 김부강 위원장님하고 박준호 전 의원님하고 사무실에서 안 했습니까? 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급작스럽게 개인 공간에서 어떤 상견례 어떤 수준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한 거는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없었다라면 좋은 모범이 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열겠습니다. 자, 먼저 다 이게 오신 분들이 다 지역을 대표하는 내빈들이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인사를 내빈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 진주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네. 지금 저기 진주을 지역위원장이신 성년섭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각 지역위 위원장님도 오시다가 도중에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가지고 참석 못함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다음으로 준비하신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 정말 애를 태워주면서 아침잠도 줄여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부개혁민주협의회 상임 대표이신 송길조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활동가를 발굴, 응원하는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 대표를 맡은 수길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둡고 뜨거운 한여름 주말이라도 이렇게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자리에 기꺼이 와주신 송순호, 박준호, 송순호 두 후보님께도 진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대중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염원하는 민주시민과 민주당원들이라 여기며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2년 4월 촛불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긴 이후 허탈과 상실감 속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당내의 핵심과 개혁을 이루어 나가려 하였지만 반개혁 세력과 무단 독재 권력에 의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탄압 속에 있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이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감한 핵심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국 당원대회 이후 우리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가열차게 개혁과
탄핵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구해내야 합니다. 나라부터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탄핵 청원이 140만을 넘어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분노 함성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합법적 권력으로 국민 항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무능하고 무도한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심이 살아 숨쉬는 대동세상과 민주주의 깃발을 하루빨리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는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님들께 우리의 뜨거운 염원을 전달함과 동시에 경남도당의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등을 직접 묻고 듣고 알아보고자 하는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구시의 마음과 큰 걸음에 도당이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주시길 도당이 앞장서서 당원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리더가 되어주시길 간청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주신 박준호, 송순호, 박준호 두 후보님께 두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계획과 탄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멋진 인사말을 하셨죠. 밤새워 연습을 하셨답니다. 잘했어요. 네, 잘하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 간담회를 진행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봉정희 대외협력부장님께서 지난 우리 이 간담회를 준비하시고 또 그런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희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 대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막 분위기가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막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 이번 당대회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뭔지 아십니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국 대의원대회고요. 이번에는 전 당원대회입니다. 당원이 중심인 대중정당으로 지난 총선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 저희들 서부경남민주계협의회는 일찍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추천 청구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을 축회어 세워 올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난 저희들 도당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당위원장 후보 김두관 위원장님, 그 다음에 박준호 후보님, 그렇게 해서 두 분 초청 간담회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해서 간단한 그냥 간담회 수준으로 별 성과 없는 그냥 얼굴 보는 그러한 수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6일 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저희들 준비위원회가 7월 9일 전략기획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 어제 최종 점검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서부경남민주계협의회 회원들은 이 서부경남, 힘든 서부경남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준비의 과정이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모양새는 조금 부족하고 허술할지 모르지만은 각각 준비한 부신들의 마음들은 정말 단단하고 제대로 해보자. 지역에서도 제대로 해보자. 위에만 우리가 변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단단한 주인이 돼서 변화를 시켜보자는 큰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자에 걸쳐진 손 피켓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손을
뒤에서 주먹집을 올려주시고 앞서 가만히 있으신 분은 가슴 정도, 뒷부분 계신 분은 가슴보다 조금 높은 턱 부분까지 오셔서 앞에 그림이 좀 잘 나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연님 우리 사진도 하나 기념사진을, 그리고 오늘 관계자분들 오신 분들은 스태프분들은 나중에 우리 좋은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빨간 미소로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도당 개혁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당 개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혁과 탄핵이다. 준비 시작. 지금은 개혁과 탄핵이다! 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가 이제 시작될 건데요. 간담회 준비를 위한 의자 정돈과 후보자님들 앉을 시간을 잠깐만 1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자 좀 준비해 주시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거나 물이 필요하신 분은 뒤에 물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간담회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메모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메모지에 후보님께 하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메모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마이크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 마이크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가서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물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물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서울경남 회의 회원님들은 행사가 다 마치는 뒤에 잠시 운영위 모임을 하도록 하겠으니 집에 가지 말고 잠깐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핸드폰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드릴게요.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할까요? 네, 잠깐만요. 자. 네. 30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카메라맨들도 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자꾸 끊기네. 네. 저희들이 안 되는데. 안 되죠. 입니까? 그러면 우선으로 하시고요. 이게 무슨 예. 저희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서부경남 민주회의협의회가 굉장히 당원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진보적인 하는 거 없습니다. 실은 별로 지금. 그런데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금 이 도당위원장 선거가 중앙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로 이게 그냥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지금 뭐 거의 지역마다 도당위원장 그냥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아니 집권을 하려고 들고 각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그 다음에 의회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총지휘관, 그죠? 예,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에 이 도당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 겨우 오는 게 그분들의 학력과 경력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당원들이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당위원장 후보님께 오늘 사실은 질의 내용을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무게감 있거나 누구의 뭐 인심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소 소신과 평소에 활동했던 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당원들이 알고 또 그 안바를 많은 주변에 전파를 해서 당원들이 똑바로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24일 날 ARS 당원 투표죠. 예. 24, 25, 12시 반까지. 예. 12시 반까지 ARS 투표입니다. 휴대폰.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도당위원장 후보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질의 내용한 이 글을 그대로 가감없이 영상으로 저희들이 도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평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누구 후보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오늘 한 대로.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후보님들에 대해서 뭐 칭송 이런 거 잘 그분에 대해서 소신과 활동 내역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들어서 판단하고 우리는 이러한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오늘 사실은 두 후보님께 진행 순서도 알려드렸고 시간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너무 또 시간 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각박스럽다. 다만 시간을 2분 정도의 답변으로 알아서 줄여주시고 조금 길면 긴 대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로 절대 자기의 정책, 자기의 비전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도당위원장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당도 진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당을 반드시 만들어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저희들이 준비한 공통 질의가 한 5,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서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피해 주시고 그 외에 어떠한 질문도 어느 후보님한테 지칭을 해서 질의를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왜냐하면 정보를 구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님에게 두 후보님의 동시에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방청석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는 4시까지 사실은 4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약간의 여유를 가져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같이 입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그래서 박준호 의원님 오늘 제가 질문에 먼저 누가 답하게 돼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4시까지 좀 길고, 그러니까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누구하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 시간을 잠깐 듣고 정책이나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인사 말에 후보님이 인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생략되어서 오늘 인사 겸 모두 발언을 먼저 그러면 우리 송순호 김1번 송순호 후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서구영남민주개혁협의회 그리고 진주 가골지역하고 포항사합 지역위원회 동지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기는 민주당 실력 있는 유능한 경남도당 당원이 주인되는 경남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1번 송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시대 정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정함 없이 윤석열 탄핵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경제도 파탄이 났고 민생도 파탄 났습니다. 외교도 파탄이요, 안보도 파탄이요, 인사도 파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VIP1이 누구냐, VIP2가 누구냐 이렇게 국민들은 헷갈려하고 어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이렇게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에서 김건희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그림자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김건희 정부를 하루빨리 끝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지금 이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투쟁하는 경남도당, 경남도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에 선봉했습니다. 투쟁하는 경남도당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를 조성순호가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뵙는데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당위원장 후보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순호 후보님, 단시 대통령 하야 단시 6일째예요. 네, 6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아시죠? 네, 6일, 7일이 제일 고비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외로이 국민 안정을 선포하고 단식을 하실 때 제가 김해에서 공조단식을 3일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체가 좀 튼튼했는데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힘들고, 그래서 송순호 부모님께서 26일 자정까지 단식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부경남 민주개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당위원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까봐 토론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토론회가 성사가 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차고, 오늘 송길조 대표님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는 조금 평소와 다른 선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도당개혁 물론이고요. 제가 6년 전에 김두관 의원님과 도당위원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당의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남도당은 서울에 있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경남 도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민주당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도민들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대한민국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경남에 맞는 경남이의 마음을 우리 민주가 한번 얻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경남도당, 또 당원이 주인되는 경남도당, 당원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그런 경남도당, 도당위원장이 경상남도의 현안과 갈등의 중심에 서서 도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또 중앙당과 소통해서 우리 경남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위원회 지원도 강하고, 그렇게 해서 서구 경남도 더욱 활기찬 민주당 당원임을, 그 누구나 민주당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남도당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 박준호 재수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인데요. 경남도당위원장 재수 정도는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준호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박준호가 여러분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데 박준호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서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정신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 시군의 지역 당원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민주당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지역의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서로 간에 막 불신도 있고 때로는 논쟁도 있고 이래서 진짜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실제 당의 정당의 합법적인 구는 도당까지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예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도당에서 승인돼서 내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당 운영 전반, 거기에 따르는 지역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큰 테두리는 좀 거가서 써오시고 도당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얘기들을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은 우리 박준호 후보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도당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금 당원 주권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으로. 그런데 부합하는 도당 운영이 지금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그게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도당 운영을 해갈 것인가를 좀 개괄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세세한 것들은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우선 또 경남도당이 전화 좀 잘 받는 도당 되겠습니다. 도당의 당원 전용 콜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민원을 받아 안아서 지방의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전화하기 힘들고 도의원한테 전화하기 힘들고 국회의원 더 힘들죠. 그래서 도당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민원을 받아 안아서 우선 당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 역할에 중심에서,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 단체 공개톡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영남의 전 당원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원칙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도당위원장이 직접 살피면서 민원과 현안을 해결, 당무를 해결하고, 도당위원장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하는 도당위원장이 당무를 직접 살피고요. 그리고 당직자들도 타파해야 되는 사람을 타파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당위원장이 개혁하는 그 개혁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해고된다면 그것은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도당의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당은 지금 운영비를 약 1,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물론 중앙당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한적하더라도 주차하기 좋고 찾아가기 좋은 데로 좀 만들어서 도당 당사를 이번에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당비를 내서 월에 1,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강당도 좀 크게 있고, 또 당원들도 언제라도 수시로 와서 좀 이렇게 간담회도 열 수 있고, 소통도 하고, 카페도 좀 만들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나아가서는 아마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경남에도 정책연구소나 내지는 지금 가능한 게 후원회사무소 같은 경남도당 후원회사무소 형태가 됐던 그것처럼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위원회 너무 힘들어서 서울경남 지역위원회는 사무실 운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도당은 어떤 그런 큰 틀의 형태는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 또 시스템도 그렇게 바꾸고요. 자세한 운영이나 또 사업,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지났죠. 한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저는 그런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활동이 좀 원활하게 위원회별로 활동을 원활하게 열어서 헐 나가는 위원회별로, 그죠? 그리고 지휘위원회에서도 사무장님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해서 만들고 지원하고, 박준호가 도의원 할 때 경제환경위원장, 상임위원장, 우리 성준호 군이 교육위원장 하셨는데 제가 기업 지원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비 받거나 중앙당에 지원받거나 이런 데는 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당위원장 출마했을 때는 경남에서 비례대표 3명 뽑아가지고 당선시키고 지역위원장 바꿔서 4년 지나면 국회의원 6명 되고 그 4년 지나면 9명 만들고 그거 하려고 제가 경남 도당위원장 나오고 도당 좀 개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 꼼꼼 챙기고 그래 나아갔을 때, 물론 이번에 재산공표권 통과되면 우리 당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힘을 모으고, 도당은 우리 경남도당은 경남도당대로의 역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권력의 획득, 유지, 이거 말고 그냥 목표가 없습니다. 중앙당은 중앙 권력을 획득, 유지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예요. 경남도당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면 경남도의 지방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합니다. 지방 권력은 집행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의회 권력이 있습니다.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를 가지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정당의 본래적 목표인 지방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당원들이 주인임을 느낄 때, 당원들이 내가 우리 당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치단결하고 모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앙당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당국에서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얘기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남도당은 다름 아닙니다. 정말 당원이 주인되는 경남도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경남도당의 본래적 목표인 지방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게 두 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원을 어떻게 주인으로 만들 거냐, 이것이 경남도당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당원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 무엇입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도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경남도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경남도당이 1순위 당원이 주인되는 경남도당을 만드는 길이죠.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원이 요구하고 당원이 주장하는데 경남도당이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지방 권력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회 권력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신이 나야 당원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각성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당원을 주인되는 경남도당 만들어내겠습니다. 개방성 원칙, 수평성 원칙, 형평성 원칙, 이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남도당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당 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깜깜입니다. 도당 예산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상무위원회는 주 1회 열정되어 있습니다. 도당 당규에. 도당 당규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상무위원회는 어떤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보고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지역이 얼마가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경남도당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현수막하게 달려고 하더라도 맨날 돈이 없어,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아우성되고 도당에 중앙당에 요청해도 돈 예산을 이상 안 해줍니다. 지역위원회에 배정된 사업 내에서만 사업해라. 그래서 어떤 지역위원회는 3천만 원 빚을 지고 2천만 원 빚을 지고 저희 해운구 지역위원회도 2천만 원 빚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위원회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도당은 뭘 해야 되느냐? 지역위원회에 왜 돈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면 도당 예산 내에서 다시 예산 책임별을 해야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 지역위원회 의견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위원회와 자주 소통하고 지역위원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와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당을 운영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이 내가 정말 경남민주당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연호를 좀 한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개괄적으로 어쨌든 지금 당원 중심,
당원을 이제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는 아마 공통적으로 지금 이게 큰 흐름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지금 영상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따로 특별한 기록도 없고 약속한 바도 없어서 공개한 바 기록도 아니고 그래서 항의할 길도 없고 그냥 뭐 저희들끼리만 투덜투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저희들 성균관 민주계 협의회는 오늘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되시고 나면 그분이 그대로 실행하는지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의 항의 방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도당을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공약했던 당원들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일종의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은 열심히 참여해서 저희들이 도당이 잘 되도록 아주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또 참여할 겁니다. 이제 두 분의 그 아주 큰 범주에서 중심에 그런 당을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걸 좀 세세하게 한 부분적으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아마 휴대폰에 더불어민주당 앱을 깔면 자기 자신이 여태껏 당비 내게 나옵니다. 저는 한 300 몇십만 원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당비가 마이크가 있죠. 그 당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저희들 당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겨우 해봤자 겨우 하는 게 현수막 달라고 하더라고. 현수막. 저도 뭐 분단위 연락소장도 하고 뭐 상설위원장, 도당 부위원장도 하고 당비 많이 냈습니다. 뭐 5만 원도 내고 10만 원짜리도 내고 또 2천 원짜리도 내고 이렇게 많이 냈는데 그 당비가 어디에 쓰는지 그 다음에 당무 회의를 기록을 하면 그거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고하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이게 예. 저 기회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당비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심지어 지역위원회의 예산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설 위원장, 지역위원회 예산 없지? 따로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예산이 계획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다만 뭐 조항에서 필요로 할 때 도당에 청구를 해서 도당에서 승인하면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게 참여하시는 분 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지만 당의 공식적인 행사는 물 한 병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서민에게 단독으로 했으면 오늘 뭐 뜻도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행사는 절대 다른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에. 그러면 일반 당원들은 당연히 당비만 그냥 휴대폰에서 나가거나 계좌에서 자동 이체 나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낸 돈이 어디서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 후보님께 잠깐 예를 들어보면 어느 광역시당위원장 그 인천이죠. 인천광역시당위원장 후보님께서는 당원 참여 예산이라는 것을 공약을 내보시더라고요. 당원 참여 예산, 국민 참여 예산 있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당원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보고 당원들이 원하는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게 당원 참여 예산입니다. 그렇게도 공약을 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먼저 송수부터 지금 당의 예산 어떻게 편성이 되어지고 있고 뭐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본인은 어떠한 예산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그 보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을 제가 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단식 6일차인데요. 힘이 없는데 억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하여튼 뭐 마지막 있는 힘을 이렇게 쏟아붓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크더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당 예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당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역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비를 내면 그 당비의 지역위원회는 그 지역위원회에서 소속 당원들의 당비가 내는 것이 50%를 지역위원회 사업비로 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부가 만약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2,000명이라고 보면 2,000명의 당원이 1,000원을 내면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은 50%면 100만 원이 지역위원회 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 아마 권리당원이 2,000명이 넘어가는 곳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명이 잘 안 넘어갑니다. 저희 해운부도 권리당원을 이번에 지역 전국대의원대 모집한다고 보니까 1,2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마산 해운부에 등재되어 있는 당원은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런데 권리당원은 1,200명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마산에는 해운부에는 60만 원의 지역위원회 사업비가 편성되는 거죠. 그럼 60만 원 가지고 지역위원회 사업을 하면 현수막 몇 장 달고 나면 없어요. 사업비가. 이제 그렇고 도당 사업비는 그 도당에는 이제 중앙당 전체 예산 중에 얼마를 교부를 해줄 텐데 저는 얼마를 교부받는지 얼마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도당도 기본적으로 상근자가 있고 사무실 운영에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중앙당에서 아마 배분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배분을 해주면 그거와 관련해서 살림을 살고, 그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이것을 중앙당으로 반납하지 않아요. 경남도당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역구역 쌓이면 어떤 도당, 어떤 광역담보 같은 경우는 그 시도당의 자산이, 현금 자산이 30억이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도당도 한때는 10. 제가 모르겠는데 김두관 도당위원장님이 아마 취임했을 때 도당 당부의 현금 자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집행돼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참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당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불투명하게 진행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보고를 받는 단위에서는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고를 받는 단위에서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는 단위에서 그렇게 뭐 아직 보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당에 저는 예산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도당이 있으면 지역위원회 사업비는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당비를 내는 5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는 지역위원회 사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경남도당에 예산이 있으면 가용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잘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간적으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아니면 더 길게는 최근 10년 동안 도당의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1년에 남는 잉여금이 얼마인지가 얼마게 지출이 됐다면 그 잉여금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목적성을 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 박준호 후보처럼 어떤 도당을 다시 옮기는 쪽으로 해서 특별하게를 설치를 해버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당에 잉여금을 해서 넘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당연연도에 쓰는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당연연도에 지역위원회 도당에서 사업을 할 돈을 지역위원회로 배분해 주면 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참여예산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약에도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내걸었어요.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집을 제가 보내준 사이트에 보면 참여예산제가 있는 건데
참여 예산인데 도당의 모든 예산을 참여 예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참여 예산을 하면 도당 예산이 예를 들면 연간 예산이 예를 들면 뭐 7억이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당원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당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주 모아서 그 7천만 원은 당원들이 결정하고 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당원 참여 예산제 꼭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더 이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의원할 때 경제원 경영장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하면 경제원 경영이 잘 안 갈랍니다. 왜냐하면 경제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제원경위원장 우리 경남도에 총 예산이 1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원경위원회 예산이 거의 3조가 넘게 다듬는데 우리 경남도당 제가 현재 부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 결산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느 지역위원회에 얼마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뭐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시대에는 그건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당비를 분담금 들어오는 게 경남에 12억 정도 들었고요. 지난해 이건 제가 보고 받은 게 아니고 돈을 잘 쓰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 단체에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경남도당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만 조금 말씀드리면 12억 정도가 당비에서 건강에서 보조해서 12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다른 증강지원금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다른 지도당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호남 경북 이렇게 지원받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별로 현수막 공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해운군은 한 7천만 원, 지난 23년도에 그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김해가면 5천만 원, 김해는 6,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 사업비가 그래서 지역위원회 사업비가 거의 9억 정도 사용됩니다. 예산을 알아야 예산 속에 중상려 예산을 얼마나 쓸 건지를 편성할 수가 있고 중상려 예산이 당원 참여 예산이죠. 그죠? 당원 참여 예산이 편성되면 시스템적으로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순위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대의 시스템에 과제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상려 예산 편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의견과 정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몰라서 못 쓰는 예산 많이 있습니다. 조사원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소규모 환경 경영 사업이라고 해서 의자랑 탁자랑 이렇게 또 간판 인테리어 바꿔주는 2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3월달 되면 우르르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알아야 언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도당위원장이 깨고 있어야 이 전체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남도당이 약 공장에 한 1, 2천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여금도 일부 있고요. 또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 부분은 두 가지. 첫째는 분명하게 공개하는 거 원칙,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원 참여 예산. 세 번째는 중앙당 예산 잘 알면 이래저래 땡겨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하게 만들고 그 사업들을
경남에 맞는 유형의 사업들을 하게 만들고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하면 응모해서 우리가 따면 됩니다. 그렇게 도당에서 경남 도당이 좀 본격적으로 하고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솔직히 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 도당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 맞습니까? 경남이 늘 40몇 %로 늘 엎드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흙탕을 건너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남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경남에 이제 좀 지원해서 더 지원해주나? 해주십시오. 주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뭐 어색할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다고 저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당 살림살이에 대해서 오늘 뭐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두 분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분께서 그러면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나는 도당 예산을 이렇게 보겠다고 지금 두 분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도당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공개 원칙 이런 거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당 조직에 대해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은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많이 있지만 운영위원회, 상설위원회, 부위원장도 있고 각 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 도당의 당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도당 부위원장 몇 년 했습니다. 당비만 엄청 내고 전화 한 번 못 받고 도당 위원장 임명장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도당 당비 제가 냈죠?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명장 딱 해서 내려보면서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상설위원장을 제가 김정은 도당위원장 되실 시에 제가 상설위원장 그 당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참 거기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여했는데 진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김경수 도정 아니겠습니까? 참 이러면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진짜 울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회의라든지 상설위원회 회의가 마이크를 조금 늘렸어요. 예. 각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설위원회는 지역위원회에 그대로 또 한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직을 해봐서 합니다. 그런데 아마 홍보소통 말고는 거의 도당 상설위원회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도당 상설위원장이 이렇게 만나자, 하자 이런 것도 없어요. 예산도 일부 제가 상설위원회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부에 먼저 박정우 군님부터 도당 조직 운영 실태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는 굉장히 직전 대표께서 지금 여기까지 대행국장님께서 실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실태를 이 아까운 시간에 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도당을 어떻게 좀 바꾸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은 서구 경남에 저는 거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경남에 둘 수 있는 거점은 후원의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도당 후원의 사무소를 진주쯤에 둘 수 있고요. 또 둘 수 있는 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을 어느 곳에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행법상 연락처나 이런 건 둘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점을 좀 만들어 나가고, 물론 상설위원회나 위원회들의 활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개를 달아서 몰골 날아다닐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안 되거나 잘 몰라서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마다 저는 우선 아카데미를 좀 열어서 우리가 당원 활동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기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디 연구소 있잖아요. 우리 경남에. 저는 단디 연구소 이름 바꾸려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경남민주연구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단디 연구원 하니까 입에도 뭐 단디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도민의 입에 좀 안 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한 불평등 예산, 그러니까 불평등 사업, 그러니까 소득 비용 관련돼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경남민주연구원과 연구원과 함께 협업해서 사업들을 벌리고 거기에서 정책들을 펼쳐내고, 그래서 지역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진주는 진주 어을대로의 특성이 있을 때고요. 경남 전체 시군의 특성들을 민주연구원과 함께 경남민주연구원이 공동사업으로 좀 펼쳐서 지방선거 때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상설위원회에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빨리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2년을 우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제가 경남의 민주당 얘기가 그 속에 왜 들어가냐면 경남의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중앙당에서 이게 제발 부탁인데요. 중앙당에서 현수막 주는 대로 우리 발전합시다. 문구가 바로 안 맞아요. 지역에만 물론 그 특성을 살려서 남지만 경남에 맞는 문구로 바꿔서 달고 경남 도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얻어야 지방선거를 이길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죠.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장착하는 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연수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연수원을 공약했습니다. 연수원을 지리상권에 연수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경남에 와서 돈도 좀 쓰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억에서 한 70억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요, 지리사건 지역에 연수원 찍어가지고 적어도 대전이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대관도 좀 하고 우리 지역의 당원들이 거기 가서 1박 2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끼리 화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구 경남도 좀 닳고 그러면 서구 경남의 도민들도 민주당 좀 낫고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이 말씀하고 같이 그 속에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저는 당장에 4억 2천만 원 있는 저 통장에 있는 뭐가 땀이 납니까? 저는 버스 한 대 샀으면 좋겠어요. 버스 랩핑 짝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봉사단 딱 만들어서 그 봉사단이 만든 위원회가 주말 토요일마다 1년마다 이 진주로 거창으로 고성으로 방방곡곡에 토요일 1년마다 민주당의 땀으로 적신다면 2년 뒤에 도민의 마음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도당의 역할은 대통령 만들려면 우리 경남에 힘을 뭉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러한 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구에는 여러
이 체계가 있는 거죠. 도당으로 보면 이제 7월 27일 치러지는 도당대회, 그것이 예전에는 도당 대의원 대회, 대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항을, 당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대의원 대회 밑에 뭐였냐면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무위원회가 경남도당 또 하나의 대의체, 상무위원회를 또 보좌하는 또 하위 단위의 운영체계가 운영위원회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도당에서 회의를 할 때 상무위원회 소집이 아까 제가 주 1회라 했는데 그건 아마 잘못되고 월 1회인가 하여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주 1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 1회. 근데 이게 회의를 한 번 주 1회 여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당사는 장으로 하는데 운영위원들은 16개 지역위원회에서 그 구성원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그래서 의결 구조로 보면 상설위원장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안 들어갑니다. 지역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보는데, 대의체계에서 정말 당은 도당에 있었던 그런 의견들의 체계를 보려고 하면 지역위원장들이 저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운영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성원이 아니에요. 상설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성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당을 운영하는 데는 지역위원장보다 상설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여기 계신 모임분들이 상설위원장을 지역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역할이 내지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도당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당의 결정체계에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상설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출하느냐,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선출됩니다. 공부도 잘 안 해요. 저는 상설위원장은 어쨌든 공모의 원칙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성위원장, 노동위원장, 청년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장에 대해서 당연히 공모하는 것은 업무화해야 돼요. 업무하지 않고 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도당위원장이 막 조금은 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잘 동의해 줄 사람, 전문성과 그 상설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뭐 역량이나 능력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설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특별하게 여성위원장, 노동위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도당위원장 당선자가, 도당위원장이 도당 운영을 조금 본인의 편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중이 깊었든지,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공모를 안 하더라, 이 두 가지죠. 그런데 공모를 해봐야 공모를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상설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역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합니다. 잘. 왜? 하면 힘드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해야 되는데요. 제목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회의체계는 상설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경상남도의 회의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체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다 결정합니다. 왜? 대의위원회는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합니다. 상무위원회는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
대부분의 도당의 운영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 지역위원회도 강원도에가 있고 상무위원회가 우리는 90명이 있습니다. 90명 보면 45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상무위원회 열 때 자기 상무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그 근황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라고 의결을 해요. 그러면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어디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운영위원 22명이 모여서 지역위원회 사업을 다 결정한 겁니다. 22명이 다 모이나요? 그 가만히 보면 되는 거잖아요. 12명 오면 지역위원회 모든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당 역시 마찬가지. 운영위원회 제가 몇 명이 잘 몰라요. 제가 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그게도 20 잘 모르겠어요. 성현수 의원님 알고 계실 텐데 그 몇 명의 절반만 있으면 결정 가능합니다. 편의대로 움직이고 우산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설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상설위원장을 만드냐에 따라서 도당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도당의 모든 운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예산도 결정하고 사업도 결정하고 다 결정합니다. 상설위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은 상설위원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당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홍보하고 알려본들 그것이 바로 침투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박준호 후보가 말씀하신 당원 교육, 당원은 어떻게 활동할 건가에 대한 사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보면 경남도당은 이렇게 중요한 상설위원회와 위원장들을 그냥 뽑아놓고 말아요. 방치해요. 1년 만에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라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위원회가 많아야 2개 위원회. 끼케야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사업 예산은 신청 안 해요. 상설위원회의 사업비를 연간 2천만 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사업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안 들어가다 보니 그 위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당의 상설위원회가 있는 수만큼 그대로 지역위원회에도 상설위원장이 있어요. 도당의 상설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과 상시적으로 연대하고 협의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소상공인위원회라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공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소상공인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위원장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농업인위원회 중에서 농사를 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년위원회 중에서 청년의 그 목에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위원장이 맡은 상설위원장들이 그 상설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 자세나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상설위원회를 운영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위원장 혼자 있는 위원회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도당의 결정을 누가 하나? 상설위원장들과 도당위원장과 지명된 5명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된 구조예요. 그러니 경남도당이든 어느 광역당부든 간에 제대로 된 광역당부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농업인위원회는 함안에 있는 창녕에 있는 밀양에 있는 아니고 산천, 합천 그 창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법이 문제고 어떤 제도가 문제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도당에 대해서 종합하면 그 상설위원장이 도당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법은 개정해달라. 요구가 있으면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경남도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런 농민과 관련된 법을 개정할 것을 경남도당의 공식 입장을 정해서 중앙당에 제안하고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에 제안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상설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전혀 안 해요. 못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수술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사실 많은 경험도 하셨고 했는데 현실적인 아픔들도 아까 말씀하셨죠. 참 멀리서 저도 제가 사는 데가 거창인데 거창서 창원까지 한번 가면 그냥 하루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의 갔는데 어떤 특별위원회인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를 주더라고요. 연값. 그 외에 상설위원회 지금 회의비 줍니까? 상설자에. 없습니다. 회의비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무슨 공천 무슨 위원회가 행복할 때는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상설위원회는 아마 없는 걸로, 예, 일반 회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회의는 조금 있죠. 얼마 전부터. 예, 사무국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상설위원장을 누가 하려고 하면 됐습니까? 자기 일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도적인 개선, 예산 개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또 그 다음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원들이 일단은 뭐 시스템 개혁해놔도 당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당원들이죠, 당원. 그러니까 당원들이 우리가 열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지역마다 선거 때만 되면 참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갈라치기 하고 갈라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공천 문제입니다. 선출직 공천 문제. 참 말 많습니다. 군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예,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장, 군수. 이러한 분들이 어쩌면 풀뿌리에서 지도자들인데 풀뿌리에서 당원들과 같이 호흡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첫째 여기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당원들은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천 과정이나 뭐 추천 과정이나 이런 데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공천 받아서 나왔다 이래 됩니다. 이 문제점은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고 배당 행위도 일어나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조사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보면 윤리심판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조사에. 이러한 것들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뭔가 불명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순호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말을 이어서 해야 되네요. 예. 괜찮습니다. 원래 정당법에 보면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만들어오는 법률적 목적입니다. 정당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공천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의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이 그 목적을 잘 실행하려면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를 추천하고 지지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그 정치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직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 과정에서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실현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지지해서 당선된 그가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당이 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공직자 후보로 나온 긍정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먼저 걸러야 돼요. 그 걸르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지방의회 경상남도 의회 보셨습니까? 엉망진창 만신성이 된 거 아닙니까? 경남도당에서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해서 34명 대 22명 민주당이 34명이었어요. 국민의힘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런 호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호시들 왔을 때 거기에 구성된 도의원들의 행태와 행위를 보십시오. 도당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데 우리 당에서 제명된 의장과 부의장을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도의원들이었어요. 누구 도의원? 민주당 도의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의원들, 공직자들 사전에 걸릴 수 있는 시스템 명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순의 마음이다. 족수가 많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검증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통과한 후보자가 복수하고 그것을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점수를 매겨서 20%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사항들이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 경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중앙당의 지휘와 그죠? 어찌 보면 행정적 지도와 명령을 받는 하부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 검증을 거친 후보자라면, 복수자라면 이 복수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당원이 주인인 당원 조건 시대의 가치고 정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경남도당은 공직, 여기서는 공직이란 단체장과 의원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수자면 반드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비례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례의원들은 각 위원회에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순위 결정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물론 홀수는 여성이고 남성은 홀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짝수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위 결정을 상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상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상무위원들이 과연 그 비례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우리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규 개정을 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전 당규가 개정돼야 된다. 비례의원을 왜 상무위원회에서만 선출합니까?
비례의원도 공직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그 인원이 정해지면 그 순위를 당원들에게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 주권 시대에 들어가는 가치이고 정치인 거죠. 그런 당규 개정상, 당규를 개정하도록 경남도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혁명 시작된 공천이 지금까지 왔던 식으로 흘러가면 공직자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 당 정체성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자기 후보를 누가 신경 나서 선거운동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 제도 꼭 만들겠습니다. 네. 전에 피곤하시죠? 네네. 조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당원이니까요.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저는 실제로 2012년도에 약 3년간 원외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하면서 지방선거 2014년도 직접 경험해 왔고요.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 김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함께 공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공천 과정을 지켜봤고, 또한 살펴보면 과거에는 제가 1998년도에 새정치 국민의 입당해서 민주당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보 없었습니다. 후보 내기 힘들어서 그런 시절도 많았습니다. 좀 출마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를 우리가 골라서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계시기에 경남에서도 당선권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경남의 당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된 점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일단 남의 집 자식이 예쁘다고 해서 우리 집 자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전 우선 우리 당의 당력이 얼마나 되냐, 민주당의 당원 중에 저는 좀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현재 있는 지방의원님들은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당에서 좀 지원하고 지원 정책들을 만들고, 또 조례나 입법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시로 활동을 높여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함께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전체 지방의원님들을 모두 타파해야 되는 대상이고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지방의원님들을 훨씬 더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또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그런데 복수 후보자가 있을 때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공천됩니까? 공모하고 응모합니다. 후보자들이 응모하고 복수가 있으면 공심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래서 단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층의 위원들을 모셔서 공천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제일 중점이 뭐냐, 당력, 민주당의 당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임 인재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남의 집 자식으로 우리 집 자식 대표 선수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자식이 조금 모자라면, 부족하면 우리가 좀 공부도 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 선수는 내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의 기본 기조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히 개방해서
당원들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는 지방선거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3개월 전에 확정하겠습니다. 정당과 협의해서. 왜? 경선하고 나면 후유증 때문에 안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낙선하지 않습니까? 네? 이 봉합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 봉합의 시간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도당위원장이 나서서 봉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에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후보는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좀 만들어 가야 된다. 3개월 전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심사와 검증은 치밀합니다. 지방선거 후보한 사람이 전체 물을 흐리지 않도록 그건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의원 생활을 했거나 도전했던 이런 분들까지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이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분들대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서 전체 시스템을 경남도당에 맞게끔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민주당 시스템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얼벙설벙 들어와서 지방의원 하려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민주당 시스템 다 걸어집니다. 민주당 시스템 믿어주셔서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경남도당이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보면 되고요.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례대표는 당원들께서 투표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점은 민주당 생활 20년 했다. 민주당 생활 몇 년 했다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원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좀 가시고, 그죠? 사무위원들 소수인원으로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 생활 10년, 20년 해서 당에 맞춰 일하다가 그날, 그죠? PT 자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PT 오늘 잘못했어. 인기 투표 돼서 후보. 10년 봉사한 거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을 위해서 봉사한 거 당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비례대표 우리 집 대표 선수를 좀 내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전체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지역위원회가 잘 압니다. 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님도 잘 아세요. 그 협의회에서 지역위원회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소통하고 지역위원장님들만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위원장님들은 지역위원회 잘 압니다. 그리고 언론나 그 협의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또 전현직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또 지자체 단체장 계시고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세 분의 국회의원님 계시죠. 이 세 분과 협의해서 이번 지방선거 2년 동안 제가 경남을 땀으로 적시했죠. 2년 동안 곳곳에 어려운데 정책을 개발하고 2년 동안 땀으로 적셔서 적어도 민주당이 완전히 민주당이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과반 이상은 제가 박준호 당선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안 믿어주십시오. 예. 네. 시간이 많은 관계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당 사무처 직원들에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누누이 있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지난번 김두관 도당위원장님 후보 시절에 거기 와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물론 욕심이 가해든지 모르지만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당원이 전화를 해서